이게 뭐 사실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되게 드러내놓고 뭐 온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데 사실 요새 실무상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. 딱지를 붙이는 건 맞습니다. 붙이긴 붙이는데.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홍준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채권 추심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변호사님. 네. 채권 추심, 압류.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? 채권 추심. 그쵸. 이 추심이 뭐냐. 근데 이거는 사실 법률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조항을 말씀드린 게 가장 정확합니다. 그래서 제가 저도 막 모든 법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해요. 그래서 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정의 조항을 제가 하나 출력해 왔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 추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이 채권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 조사,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,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확정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자기 채권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모두 아울러서 포함하는 개념을 두고 채권 추심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압류라는 거는 가장 쉽게 말해서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형 상태에서 묶어두는 절차를 말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원에다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넣는 이유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데로 이전되지 않고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놔야 채권자가 쫓아가서 그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이용해서 자신의 채권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채권 추심은 자기 채권을 만족하기 위한 모든 행위, 일체의 행위, 그리고 압류는 그러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행위다.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. 네, 변호사님은 네. 이 법무법인에서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텐데 채권 추심에는 대표적으로 네. 어떤 것들이 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. 그러니까 어떤 추심을 위한 행위 유형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모든 걸 다 압류하죠.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한 다음에 압류해가지고 그거를 경매해가지고 환가해서 추심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, 만약에 이 채권자가 채무자가 급여 소득자인 거 알고 있어요. 그러면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급여를 압류 신청을 해가지고 그 급여에서 일정 부분만큼은 또 계속 받아가는 거. 그리고 통장 잔고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시중 6대 은행 있잖아요. 뭐 국민은행, 하나은행, 뭐 신한은행, 뭐 이런 우리가 아는 시중 몇 대 은행에 대해서 모두 다 일단 압류 넣어보는 거죠. 이 사람의 계좌가 있는지, 있으면 얼마가 있는지, 자기 채권액만큼 압류한다 해서 그 통장을 압류해서 뭐 돈을 빼오는 행위, 이런 유형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럼 이 통장 압류,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겪는 네, 유형인데 그렇죠. 통장 압류가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? 통장 압류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을 압류하는 걸 의미해요. 사실 통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계좌 또는 어떤 종이 이런 통장이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속칭 통장 압류라고 표현하는데,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저는 신한은행에 예를 들게요. 제가 신한은행에 어떤 제 계좌에 1,000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채무 초과 상태가 돼서 어떤 저의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고, 그래서 그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뭐 지급이용 신청 등을 해서 어떤 확정된 어떤 판결이라든지 집행 권한을 얻었습니다. 그러면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저에 대한 채권자는 신한은행에다가 당신이 최용준이라는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는 예금 반환 채권 1,000만 원을 주지 말고 묶어둬라. 그래서 채권 압류를 먼저 하고 그것을 추심 명령을 같이 붙여서 직접 빼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하는 겁니다. 이런 일련의 절차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통장 압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많은 채무자들이 네. 통장 압류와 헷갈려하는 급여 압류를 네. 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. 네. 이 급여 압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.
급여 압류랑 통장 압류가 틀린 거는 뭐냐면요. 가장 크게 제3채무자가 달라요. 통장 압류는 금융기관이에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, 뭐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,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, 뭐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 이런 데가 되는 거고, 순수하게 급여 채권을 압류하는 거는 제3채무자가 그 채무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됩니다. 회사한테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300만 원씩 급여를 주고 있으면 그 중에 뭐 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압류 금지 채권을 초과하는 범위의 돈은 채무자한테 주지 말고 직접 나에게 지급해라. 이런 게 급여 압류죠. 그러니까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이 근로자인 채무자한테 지급할 월급을 묶는 게 급여 압류고,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가 예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 통장 압류인 거죠. 네,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. 네, 그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라는 개념, 예, 유체 동산 압류라고 하는데, 네. 이게 유체 동산 압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렇죠. 그 부분만 설명 부탁드립니다.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거소의 어떤 집기나, 그러니까 유체동산의 개념 자체가 어떤 물건을 말해요. 물건을 말하는데, 그래서 뭐 어떤 고가의 텔레비도 될 수 있고, 뭐 그림도 될 수 있고, 어떤 뭐 고급 소파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, 그런 어떤 집기류 물건들을 압류하는 절차 말합니다. 근데 사실 유체동산 압류라고 하면 그럼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뭐 이 압류 절차를 털어갈 수 있는 거냐? 그건 아닙니다. 이게 또 민사집행법에서 이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는 필수적인 생활 물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거든요. 뭐 침구류가 된다든지 의식주에 내가 뭐 밥을 해 먹는데 꼭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빨간 딱지라고 하는 거는 압류가 집행이 되면 이 물품은 압류된 거이기 때문에 이 현상의 점유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미 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어떤 법원에서 집행관이 붙이는 문서를 말합니다. 이게 뭐 사실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되게 드러내놓고 뭐 온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데, 사실 요새 실무상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. 딱지를 붙이는 건 맞습니다. 붙이긴 붙이는데 약간 테레비라도 약간 보이지 않는 테레비 뒷면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좀 노출 안 되게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, 약간 이렇게 영화 같은 거랑과 현실은 좀 괴리가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